안녕하세요. TV 똥덩이 민동필입니다. 꼬리 자르기에 대한 이야기를 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꼬리 자르기. 그래서 이제 뭐 대표적인 예로 이제 여기다가 제가 해놨는데 늑장 대처의 격양, 그리고 뭐 4시간 전부터 11차례 신고 있었다, 경찰 대응 도마 그랬는데, 제가 오늘 기사는 오전에 제가 읽은 그 본 기사는 제가 제 뭐야 이 스크랩 안에는 저 스크랩을 해놓질 않았는데, 어쨌든 뭐 이것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그 사람들이 이야기를 할 때 꼬리 자르기에 들어간 거 아니냐, 미디어에서 이제 그런 얘기 하죠. 그러면서 이거는 저희 뭐죠, 책임자를 색출해서 이제 처단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해가면서 이제 얘기하고, 또 그러면서 뭔 얘기가 있냐면은 사과는 잘 안 해요. 사과는 없었다, 뭐 이런 얘기. 사과는 아꼈다, 아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나오는데, 이거를 사람들이 얘기할 때는 책임 회피를 하려고 한다. 그 사람들이 책임 회피를 하려고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책임 회피를 하려고 한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저는 뭐라고 보는지 아세요? 이거를 이제 낮추고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사람들, 저희 미디어나 이런 데서 얘기를 할 때 책임을 회피하려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들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야, 이거는 진짜 대통령 당신부터 해가지고 그 밑에 있는 뭐 이 사람들 저 사람들 뭐 이야기 해가면서 이 사람들이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건데, 지금 자기들이 오히려 나서서 저 112 센터 왜 그랬는지, 여기서는 왜 그랬는지, 이런 사람들 색출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벌하겠다고 하니 당신들이 책임을 피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저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그 사람들이 책임을 회피하려고 한다? 아닙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제 가설은 뭐냐면은, 자신의 책임이라고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 예요. 않을 가능성이 크다. 바로 이겁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아세요? 실제로 자기 책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무슨 얘기가 들어가냐면, 또 피라미드 구조가 나와야 됩니다. 그죠? 피라미드 구조가 이렇게 있을 때, 예, 권력을 가지는 사람들은요, 많은 경우, 다는 아니에요. 예, 다 많은 경우 경험을 통해서, 경험을 바탕으로 쌓아온 하나의 그 기술이 있습니다. 접근법이죠. 예. 이게 뭐냐면은 자신을 지키는 방법이에요. 여기서 자신이라고 보기에는 여기 권력을 지키는 방법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권력, 내 자리를 지키는 방법. 자, 그게 뭔지 아세요? 자, 우두머리가 딱 있어요. 그 중간 계층이 있고, 그러면 지시를 내려. 자, 사람들이 많이 몰릴 수 있으니까 너희들 어떤 접근법을 해야 될지. 이게 이제 알러지가, 또 이 안약 약 효과가 조금 떨어지니까 알러지가 생기기 시작하는데, 어쨌든 이태원에 사람들이 몰릴 테니까 너희들 한번 생각을 해봐라. 어? 어떻게 하면 이 사건 또는 범죄 또는 뭐 어떤 것들을 예방할 수 있는지. 그래서 딱 이 사람들이 예측을 하죠. 아니, 사람들이 많이 모일 테니까 이때 되면은 교통도 통제하고 뭐 이러면서 얘기를 하면, 그래? 야, 교통 통제하는데 인원이 얼마나 필요하지? 그러면은 뭐 얘기할 때, 한 뭐 100, 200명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막 이러면은 한마디만 하죠. 야, 200명까지 하면은 그 사람들 저희 인건비도 그렇고, 지금 인력이 우리가 지금 저희 대통령 경호하는 데도 들어가 있고, 또 저희
데모 하는데 시위하는데도 지금 들어가 있고, 근데 걔네들 쉬지도 못하고 있는데 그럼 경찰력을 더 뽑아야 되는데 사람을 늘리면은 지금 재정도 그렇고 이게 말이 좀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방법 없냐?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냐. 너희들이 거기다 이제 한마디를 더 붙이는 거죠. 너희들이 방법 좀 생각해 봐. 생각해 봐. 그리고 결정해서 실행해. 머리 좀 잘 써서 국민들 안전하게 하도록. 자, 그러면 피라미드 꼭대기에 있는 사람은 분명히 안전을 지키라고 지시를 내렸어요. 그리고 지금 있는 상황에 대해서 자기들 처한 상황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밑에서는 어떻게 하죠? 알아서 결정을 내려요. 어떻게 결정을 내릴까요? 자, 예방을 하는데 이 인원 다 투입하고 그렇게 하면은 사람들 잠도 못 자고 그러는데, 야, 우리 지금까지 저희 사고가 뭐 터진 게 있었니? 없었지. 그러니까 올해도 괜찮을 수 있으니까 그런 데다 인력 낭비하지 말고 이 범죄나 이런 것들이 좀 기승을 부릴 수 있으니까 그 범죄에 대한 단속으로만 가자. 이런 식으로 결정이 내릴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결정을 내리면 이 책임을 누가 질까요? 이 사람들이요? 결정권자니까 이 사람들에게 책임은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이 사람들에게 이거를 책임을 완전히 다 묻지를 못해요. 왜? 지금 이 우두머리라고 하는 이 위에서 저기 결정을 내릴 때 제약을 줬어요. 이런 제약이 있으니까 여기서 방법을 찾아봐. 그러니까 여기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은 직무 태만. 뭐 직무 태만? 뭐 이게 되나요? 뭐 아니면은 유기 정도밖에 안 돼요. 왜? 결정을 내리는데 내가 능력이 안 돼서 그 이상을 하지를 못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능력이 안 되니까 못했으니까 그 자리에서 내려가라 이러면 돼요. 자, 그러면은 이 위에 있는 사람한테 저희 책임을 물을까?라고 하면 이 사람은 할 거 다 했어요. 너희들 방법 찾아 생각해 봐. 분명히 지시 내렸어요. 예. 뭐 안 내렸다면 이제 이것도 직무 태만에 들어가지만 이 말 한마디 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너희들이 알아서 좀 생각 좀 해봐. 어? 안전에 대해서. 이 한마디가 뭐가 어렵겠어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한마디 해주고 밖에 나가서 골프 치면 되는데. 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나는 할 일 다 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런 상태에서 돼 버리면 찾아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못 찾을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 이제 결정적으로 누가 책임을 맡냐? 112 오늘 아침에 얘기 나오더라고요. 112 센터. 이쪽에다가 인제 책임자를 가려내겠다라고 했더니 112 센터에 있던 경찰이 음성 변조해 가지고 나와서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우리냐?" 이 사람들이 왜냐면은 이 말 그대로 계획이 서 있어야 되는데 계획이라는 게 뭘까요?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대응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그 계획이 서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인력 빠지고 뭐 하니까 계획을 세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계획이 서 있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은 어디다가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움직였다 하더라도 여기 이러니까 "빨리 여러분들 출동해 주세요." 한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출동을 해도 우왕좌왕했을 거예요. 왜? 계획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계획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죠. 그래서 군대도 그렇고 항상 작전 계획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여겨지잖아요. 그러니까 계획이 없으니까 112든 뭐든 이런 데서 하는 그 사람들이 뭐를 어떻게 해야 될지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게 없었을 거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책임을 지느냐? 신고를 받고도 아무것도 제대로 하질 못했으니까 "너희들은 책임을 져야 돼." 이 사람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뭐죠? 진짜 이게 피라미드라서 이 밑에가 이렇게 커 보이는데 이거를 흔히 얘기하는 머리, 몸통, 꼬리가 있으면 이게 뭐죠? 꼬리 자르기. 그래서 꼬리 자르기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은 인제 이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경찰이 뭐 인력도 부족하고 뭐 그랬을 가능성이 큰데 인제 이게 제 가설이에요. 제가 분명히 얘기하지만 가설 써 놓고 얘기할게요. 이랬다가 아니라 인력도 부족하고 뭐 이랬는데 이걸 찾아 올라갔다 보니까 인력 부족한 거를
채워 넣거나 아니면 이런 거를 제가 앞서서 얘기했죠. 그 클리닉 얘기. 제가 인제 치료받고 나오는데 그 클리닉 앞에 있는 사람들은 "아이 우리도 지금 할 걸 다 하고 있는데 너무 바쁘고 환자는 많고 그 이걸 할 거는 많고 그래서 저희가 거기까지 하지는 못합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제가 "아이 그러면은 이거 저기 뭐야 인원을 늘리든가 해야지 되는 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그거를 저희가 어떻게 해요?" 그걸 하는 사람이 누구죠? 결정권자예요. 그죠? 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 실제로 이런 거를 예측하고 대비를 해야 하고 그것에 대해서 결정을 해야 될 거는 위에 제일 피라미드의 제일 꼭대기에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책임은 이 사람한테 있어요. 왜 없겠어요? 이 사람이 예측하고 대비를 했어야 되는데 예측을 하지를 못했다? 두뇌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예, 두뇌가 돌아가질 않는 거예요, 생각을 하지 못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식과 지식과 기술에 초점을 맞춰진 교육을 잘 받고 성적만 높인 사람들이 되다 본 된 경우가 많죠, 이런 경우는. 그러다 보니까 생각을 하면서 예측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결과가 없으면 사건이나 뭐 이런 것들이 그 범죄라든가 이런 것들이 벌어지질 않으면 손 놓고 있는 거예요. 왜? 뭐를 할지 모르니까. 생각을 못 하니까. 왜? 예측이라고 하는 건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예측을 해 가지고 사건이나 사고가 안 터졌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예측을 통해 가지고 뭐 저희 병력을 대기시키고 뭐 이래 가면서 했다 그러면 이 병력들 고생시키는 거고 그래서 예측해 가지고 사건 사고가 안 터지고 조용히 넘어가면 내가 욕먹어요, 결정을 내린. 왜? 예측한 걸로 인해서 내가 가진 내 식구들은 뭐 경찰이면 내 식구들은 그 생고생을 하고 잠도 못 자고 저희 집회 나갔다가 또 들어와 가지고 다른 데 또 가야 되고 그러니까 생고생을 했는데 하는 했다고 불평불만이 터져 나올 것이고. 그죠? 그런데 사건은 안 터졌고 그러니까 사건은 안 터졌으니까 사람들이 잘했다고 박수칠 거리도 없고 그러니까 이거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아주. 네. 그럼 뭐에다만 생각을 하냐? 결과가 있어야만 생각을 하는 것.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그 방식을 익힌 게 어디냐? 학교예요. 학교 교육. 지식을 배워서 성적을 높여야 그 결과를 가지고 내가 무엇인가 자리도 잡고 진학도 하고 해 가면서 이 위치에 올라가니까 뭐가 되냐면은 생각 자체를 예측할 수 있는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가 있어야 말 그대로 움직이는, 그러니까 머리가 돌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책임이 없나? 책임이 있죠. 머리를 쓰지 못하는데 능력이 안 되는데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데 여기에 앉아 있다는 것 자체. 그러니까 인제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을 뽑은 사람이 누구죠?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을 뽑은 사람이 대통령이다라고 한다면 대통령은 이런 사람을 가리질 못했으니까 그 권력자로서 결정권자로서 최고 결정권자로서 또 자기의 저희 뭐죠? 두뇌를 발휘하지 못한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학교 교육을 잘 받아서 뭐 어떻게 해서 검사를 해 가지고 여기까지 올라갔는지 모르지만 예측할 수 있는 두뇌 능력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은 아마 이 얘기 들으시면 참 기가 막힐 거예요. 예측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 능력의 부족? 이게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내가 미래에 대한 예측이 부족하니까 누구를 찾을까요? 점장이. 또는 무슨 무속인들. 또 이 미신이라고 하나요? 이런 것들. 그래서 뭐 이제 여기에 가면은 기운이 좋아서 그래서 이런 자리를 뭐 우리가 차지해 저희 자리에 가야 이게 번창할 수 있다. 이런 말이 있으면 혹해 가지고 거기에 쏙 빠져요. 왜? 내가 예측하는 능력이 부족하니까 그냥 다른 사람들이 예측해 준 것을 믿고 받아들여요. 그러니까는 무속인들에게 의지하게 되고 그러면 무속인들은 자기들이 더 권력이 강해진 것처럼 보이겠죠. 예. 이런 현상으로 자꾸 바뀌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운이 좋다는 곳 또 뭐죠?
귀인이 있다는 곳. 그래 가면서 해마다 저희 신년 되면은 그 뭐죠? 저희 이 무속인들 관상 보는 사람들 해 가지고 연예인들 나와 가지고서는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하잖아요. 제가 예능 프로그램 많이 보거든요. 드라마는 잘 안 봐도. 왜냐면 거기에 삶이 다 녹아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보면서 '나는 올해 운수가 좋대.' 그래 기분 좋고, 이게 예측 능력이 부족하니까 그런 것에 의존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석가모니나 예수나 이런 그 저희 아니면은 그 말 그대로 그 세상 사람들을 이끌고 이런 사람들이 기운이 좋은 곳만 찾아다녔던가요? 귀인을 찾아다녔던가요? 석가모니나 예수가 '아이고 저쪽에 귀인이 있으니까 우리 저 사람 찾아가야 돼.' 이러고 다녔다던가요? 아니면 그 사람들이 '야 여기는 기운이 좋아서 여기에다가 뭐 저희 절을 짓고 뭐 교회를 짓고 이래야 돼.' 이렇게 했다던가요? 아니죠. 그 사람들이 서 있는 곳이, 그곳이 그냥 그 사람들이 강의하는 곳이고, 그 사람들이 뭐 저희 연설하는 곳이고 그랬었고, 그 사람들이 귀인이고 그 사람들이 기운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사람들이었지, 이게 그때 어느 장소 가서 이렇게 매달려 간다? 그 얘기는 말 그대로 두뇌 능력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석가모니나 예수는 신의 아들이고 뭐 이렇게 하면서 얘기하실 분들이 있겠지만, 저는 실제로 석가모니도 사람이었고 예수도 사람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둘 다 이제 철학의 개념. 예, 저는 실제로 이 두 사람은 철학이 아니라 교육의 개념으로 봐요. 사람들을 가르침으로써 그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걸로 보는데, 어쨌든 말 그대로 두뇌 능력이 부족하면 예측을 못하게 되고, 예측을 못하게 되면 무속 점장이라든가 뭐 이런 예측을 대신 해주는 사람들에게 끌려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뭐 기운이 좋다는 것, 뭐 저희 이런 사람들, 뭐 영적으로 굉장히 뭐 강하다는 사람, 뭐 강하다고 하나요? 뭐 제가 그런 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이 생각을 해보셔야죠. 그러면은 누가 이런 사람들을 그 대통령으로 뽑았나? 이 사람들이 대통령, 어떤 사람들은 실제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진짜 대통령이 될 만한 그런 깜도 안 되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됐는지 이해는 안 간다라고요. 근데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그거를 사람들이 계대 취급받는 이유, 그리고 그거에다가 갈라치기라고 하는 것서부터 선거 전략 중에 갈라치기 하나, 그 지역 감정 이런 거 어떻게 작동이 되는지, 그리고 제가 얘기한 거요. 잘 듣고 한번 써먹으면 웬만한 선거에서 다 이길 수 있어요. 어쨌든 뭐 근데 이 이야기가 퍼지기 시작하면 오히려 이기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은 역효과를 불러일으키게 되겠죠. 이 이야기가 퍼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것들이 먹히고, 근데 이제 그거는 결과로 나와 있으니까, 예, 제가 이제 그 내용에 대한 거를 그 다음 이어지는 방송에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